네, 자, 오늘은 이제 야권의 신당이 탄생하는 날이긴 합니다만 여당이 새누리당 사정도 굉장히 복잡한가 봅니다. 경선 중단하겠다 이런 말까지 들려온다는데 자, 새누리당 속사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박정훈 차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들이 컷오프 뭐 이런 제도 때문에 나 관두겠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제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가 정몽준, 김항식, 이혜훈 이렇게 3명인데요. 원래 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이 빅3 3명이 남았는데요. 네. 논란이 시작된 것은 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정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혜훈 후보를 컷오프 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논란이 돼서 당이 벌컥 오늘 뒤집혔습니다. 자, 지금 보는 숫자는요, 새누리당이 내부 경선을 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주세요. 예, 저게 지난 주말에 네. 여론조사를 한 건데 네. 사실 저 공개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 수치를 근거로 지금 이제 그 이혜훈 의원의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6명의 전체 후보가 있었지만 3명은 덜어냈고 3사람만 남았는데 차이가 크기 때문에 3등인 이혜훈 후보도 빼놓고 경선하겠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또 서초에서 재선 의원을 했고 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네. 당내에서는 그래도 비중이 있고 특히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좀 외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단은 정몽준 의원이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김황식 후보 쪽, 전 국무총리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못 믿겠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난 이걸 못 믿겠다고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좀 상황이 급박하다고 보는 건가요? 오늘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네. 했는데요. 정몽준 후보가 김항식 후보를 거의 2배 가까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지금 후보를 여기- 놓고 네. 당내에서 누구를 후보로 선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정몽준 후보가 45.6%, 네. 김항식 후보가 27.9%, 이혜훈 후보가 7.7%인데요. 네. 아까 당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격차는. 그러면 뭐 큰 틀에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않습니다만 김황식 캠프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김항식 캠프에서는 지금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걸 네.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보도가 나가면 이제 자기들을 지지했던 계층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파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타격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대변이 나서서 성명까지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성식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이니까 김황식 국무총리를 모셨던 참모가 의견을 낸 건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혜훈 의원을 빼놓고 2사람만 경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혜훈 후보 포함해서 3사람이 최종 경선을 벌이는 건가요? 지금 이혜훈 후보를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시도가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 논란이 됐던 얘기지만 네. 김항식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설처럼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혜훈 후보와 김항식 후보 이 2사람의 지지 기반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는 알다시피 원조 친박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온 그 보좌진들과 약간의 네. 갈등, 또 이정현 수석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네. 약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항식 후보를 친박에서 밀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지지 기반이 겹치는 이혜훈 의원이 빠져줘야 네. 그 이혜훈 의원의 지지표가 김항식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약간은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취재 결과입니다. 그러면 아니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몽준 의원이 그래서 오늘 반발을 했죠. 네. 당에서 이렇게 방침이 거론이 되자마자 네. 정몽준 의원도 이게 경선의 어떤 참뜻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네. 친박의 핵심 당직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혜훈 의원을 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경선 판 그렇죠. 전체에. 그리고 이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뭐
후보들 간에 공방이 오가고 당에서 뭐 친박이 있네 없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네 없네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네. 좀 아름다운 경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해운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네.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박정원 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경선은 3배수 경선하겠다고 원칙을 밝혔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6에서 그래서 3수를 줄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빠져주는 것이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이 표 얻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빼고 2배수 경선을 한다? 이거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글쎄요. 별로 그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네. 청와대에서 그만큼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할 때요. 자,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표를 보면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친박계 유권자들이 많은데, 친박이 아닌 정몽준 후보가 한참 앞서가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또 이렇게 예전처럼 막 통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닌가 보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네. 안 되고요.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는 것은 당 밖에 있는 민심의 50%, 또 네. 당 내의 당심 50% 이렇게 섞어서 뽑도록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당심이라는 게 결국 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에서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크게 앞서가다 보면은 네. 당에 있는 친박 세력들도 친박 조직들도 이게 김황식 후보 쪽으로 쉽게 옮겨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격차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정몽준 의원이 많이 새누리당 내에서는 앞서가기 때문에 이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새로운 여론조사인데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와 함께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가 됐을 경우 가상 대결을 붙인 건데요. 네네. 거의 지금 박빙 구도로 와 있습니다. 박빙 구도로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접근을 한 거거든요. 원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몽준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네. 컨벤션 효과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는 지지율이 박원순 시장을 앞설 가능성도 있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좀 뭐 부자와 서민 이런 구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본선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저 민심이나 당내 분의 생각은 좀 다른가 보네요. 정몽준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 재벌이라는 점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정몽준 후보의 강점이 또 재벌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냐면 네. 정몽준 후보가 지금 개발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용산도 개발하겠다. 뭐 다른 단지도 30여 곳을 외국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런 제안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네. 서민들 중산층으로서는 야 이거 우리 집값이 좀 오르는 거 아니냐. 내 주변 땅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한 5년, 7년 사이에 서울 시내 집값이 대체로 뭐 1억씩, 2억씩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실감이 있는 유권자들이 이런 용산이나 이런 30곳 개발 공약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거군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정몽준 후보가 어쨌거나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면서 네. 최근에 보시면 대권 주자 여론조사 보시면 네네. 이 여권에 이렇게 뚜렷할 만큼 앞서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안철수 의원을 역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네. 약간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대권 주자 이미지는 더 좀 강해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기자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미디어에 자꾸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를 하겠다는 정몽준 의원의 공약에 또는 그런 움직임이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될 때 그런 네. 분위기하고 비슷하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당시에도 이명박 시장 후보가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내놨었고 개발 공약들을 내놨었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어떤 실물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표심으로 연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 뉴스탑10 준비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요한 후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근무 시간에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박원순 시장이 낮 시간에 이것저것 행사에 다니는 일이 나머지 예비 후보들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어제 상황입니다. 호남 향후회가 주최한 행사인데 이 자리에도 박원순 시장이 못 갔습니다. 이거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현역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같은데요. 어제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향으로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명예 목포 시민이고요. 전라북도 도민인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일종의 저희끼리 정한 지역구가 광주 서구입니다. 나팔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자, 지금 어제 영상이 좀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호남 향후회를 찾아서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데 이렇게 많이 오시면 표 더 안 나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네요. 네. 김황식 전 총리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호남표에 어떤 확장성이 있는 걸 여권 핵심에서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호남 정서 자체가 네. 이 호남의 민주당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온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크다고 봐야지 네.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새누리당 후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영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영남에서 박원순 시장 찍어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고향 따라서 표 찍기 이건 뭐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유권자들은 또 면밀히 따지시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어쨌건 새누리당의 새 예비 후보가 호남 향후회를 찾았는데 제 관찰로는 생각보다는 본전을 잘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 사정 봤고요. 선거 관련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